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이름을 제가 공급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척수와 신경이 관리자라면은 심장과 혈관은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시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냥 우리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뭐 영양분이 있어도 좋고 좀 부족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처음 사람이 만드실 때 과정을 보면은 그 영양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했는지 그 얘기를 뭐냐 하면은 세포가 사는 데 있어서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안 된다, 죽는다,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량 공급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자궁벽에서 조직을 공급받는 게 아니죠. 가서 뺏어오는 거죠. 그런, 조직 영양 상태에서는 몸이 될 수가 없고, 대량 공급, 다시 말해서 태반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왕창 대량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라는 게 바로 심장과 혈관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심장이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신경판, 기억나시죠? 신경판, 외배엽이, 외배엽이 BMPS 소닉 햇지하고 딱 받으면서 신경판으로 바뀌죠. 그래, 신경판이 됐을 때 이미 이때 여기가 심장이 될 영역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심장이 될 영역이 미리 정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음, 일반적으로 심장은 우리 기억나시죠? 심장은 중배엽에서 기원한다. 이게 중배엽이잖아요. 중배엽의 끝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판에서도 여기 이 볼록한 데가 외배엽에서 신경판이 된 거고 이 아래쪽에 중배엽이 비치돼서 중배엽에서 공간 네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분화해서 내려와 가지고 심장이 된다 이런 거였죠. 우선 이 앞부분에서 심장이 될 영역이 미리 지정되어 있다. 음, 굉장히 초기에 다시 말하면은 신경판이 이렇게 말려서 신경관이 되고 신경관이 돼서 거기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부분이 심장이 될지 정해져 갖고 그게 분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관리자가 만들어질 때 공급자가 같이 만들어져요.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중요하다 이게 없어요. 둘 다 동시에 만들어지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자, 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인 척수와 뇌와 공급자인 심장과 혈관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만들어져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처음에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자와 공급자다. 관리자인 척수와 뇌, 공급자인 심장과 혈관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잘 되새기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가 아까워요.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예, 이 영상 잠깐 보세요.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음, 어, 네. 신경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점이 신경판이에요. 신경판. 신경판에서 점이 두 군데 찍힌다 그랬죠. 점이 두 군데가 찍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입이 되고, 이게 항문이 되고, 여기가 말려 들어가고 척수가 되고, 여기는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이 지점에서 이미 이쪽에 심장이 될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신경판이 아니고, 외배엽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중배엽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배엽 영역, 다시 말하면은 앞장차 심장과 혈관으로 분화되기로 되어 있는 그 영역이 여기서 출발이 아니고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신경판에서. 신경판에서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밀려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뻗어서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심장과 뇌는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같은 세포 영역에서 만들어져요. 심장, 중배엽 아니란 얘기예요. 뇌나 척수가 외배엽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장과 뇌는 원래 같은 세포에서 하나는 앞쪽으로 쭉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서 쭉 말려 들어가서 척수가 되고 심장과 척수는 같은 세포에서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심장과 심장이 있죠. 심장과 뇌가 같은 세포층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긴밀히. 이걸 알아야만 나중에 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 뇌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책에는 전부 이렇게 나와요. 심장은 원기가 원래 이제 정구세포라고도 하고 원기라고 하고도 그래요. 심장 원기가 중배엽에서 시작되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신경판에서 이 하부 이쪽에서 밀려 들어가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척수가 되고 뇌가 되는 거잖아요. 척수와 뇌의 근원과 심장의 근원이 같다. 같은 세포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혈관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거예요. 놀랍게도 자 이게 이배엽 상태예요. 이배엽이 아니지. 이층판, 이중층 상태에서 삼배엽도 되기 전에 자, 이 위에를 양막 공간이라고 그랬죠. 양수가 가득 차지는 양막 공간. 이 밑에는 뭐예요? 이 밑에는 에너지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보관하고 공급하는 음, 난황 공간이라고 그랬죠. 난황 공간. 놀랍게도 난황 공간에서 혈관과 혈액이 만들어져요.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서 혈액섬 세포라는 게 이렇게 쫙 모여들어요. 혈액섬 세포가 이게 분화하면은 혈관이 되고 혈액이 되는 거예요. 혈액섬 세포가 쭉 모여 들어갔고 이 뭉친 데에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혈액이 되고 바깥에 있는 것은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쭉쭉 뻗어가지고 대반이 형성될 때도 여기서 혈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장이 만들어질 영역이 정해지고 심장이 분화하기 전에 거의 동시에 혈관과 혈액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관과 혈액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의 그 기원은 뭐죠? 이거의 기원은 영양막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막 세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영양을 공급할까? 그죠? 난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를 가득, 영양분을 가득 모아갖고 오기는 하지만 이게 다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양분을 많이 확보하고 그것을 공급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진행되고 삼배이 되고 그다음에 신경관 형성되고 척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양분이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혈관과 혈액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혈관이 나중에 공급이 되면은, 혈관이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대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거죠. 통로를. 그래서 혈관과 혈액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나중에 쭉 밀려 들어가가지고 장이 되는 거예요. 소장, 대장이 되는 거예요. 소장, 대장에서 분화된 게 간이고, 위고, 식도고, 그 다음에 갑상선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장이 된다. 그러면 장은 처음 세포, 배아세포 단계에서부터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장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까. 그리고 그 에너지가 독소가 있는지 정화시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을 배아 때부터 했고, 거기서 혈관과 혈액도 만들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혈액은 여기서 만들지 않아요. 혈액은 나중에 딴 데서 만들어요. 아기 때는 간에서 만들다가 이자에서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른이 되면 좀 골수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얘는 처음부터 혈관과 혈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포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혈액의 성분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병, 혈액을 정화한다 이럴 때는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치료를 해야 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혈액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과정에서 혈액을 여기 난황 공간, 난황낭에서 만드는데, 이제 이거 연관돼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빨간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원시 생식 세포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이 엄마의 반쪽짜리 세포, 아빠의 반쪽짜리 세포가 만나가지고 이게 두 개가 되고,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16개 이렇게 쭉 분화돼가지고 이 속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궁벽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에 분화되지 않은 그 원래 세포를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서 성장을 시켜요. 여기서 보관을 해요. 그것을 원시 생식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원시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원본 세포예요. 원본 세포를 따로 관리를 해요. 신기하죠? 그 원본 세포는 그럼 어떤 의미냐? 엄마와 아빠의 에너지예요. 엄마와 아빠의 정보예요. 그것을 여기서 쭉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말려 들어갈 때 이게 이 일이 들어가요. 고나드라고 돼 있는데 고나드가 뭐냐 하면은 생식소라고 해요. 생식소. 어디 갔지? 생식소. 어. 생식소가 뭐냐 하면은 이때는 이제 남자, 여자 분리가 아직 안 돼 있는 단계거든요. 생식소는 나중에 여자는 난소가 되고 남자는 정소가 되는 거예요. 고환이 되는 거예요. 그 생식소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근본 정보를, 근본 정보와 에너지를 세포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 자손에게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원기 기관이 발생을 해요. 원기 기관이 뭐냐면은 난소, 정소도 원기 기관이죠. 그 다음에 방광, 그러니까 난소, 방광,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장이 혈액과 관련이 있지만은, 이게 생식소와, 원기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까지. 자궁 뭐, 당연히 들어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난소, 자궁, 방광, 남자는 정소, 그 다음에 신장, 직장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방광하고 직장이 뭐, 원기를 보관하고 원기를 보양하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 생각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광과 직장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중에 넘치면은 넘치면은 그 우리 몸에 보관하고 쓰는 게 아니라 넘치면은 전부 배출을 시켜요.
그게 이제 물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이 소변이죠. 그게 신장에서 걸러져 갖고 방광에 다 모여요. 그래서 방광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더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낸 약이에요. 약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요로법이라고 해갖고 소변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에 몸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관리자와 공급자가 만들어질 그 즈음에 동시에 어, 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본 세포를 따로 보관한다. 그게 평생 우리 몸에 보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생 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래 세포가 잘 성장을 하면 그게 원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 활발한 거예요. 근데 원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원기가 소진됐어요. 원기가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병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원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원기를 체크해서 원기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할 때, 원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차가운 몸이 될 때까지 원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활동을 안 하면은, 에너지가 활동을 안 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 몸은 이제 소멸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기 치료법도 다시 따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이 원기도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원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고전에는 보면 원기, 청기, 곡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변하지 않은 원판이다. 내 몸의 원본이다. 내 몸에,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원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리 시스템과 공급 시스템은 같이 만들어진다. 관리 시스템과 공급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과정이 쭉 나와요. 28일쯤 되면은 이제 장기가 다 들어가고, 28일쯤 되면은 22일차 이주음에서 체질이 쭉 형성되고, 여기서 신경능 세포들이 쭉쭉쭉 나오겠죠. 이주음에는 이미 예, 심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심장의 형태를.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과 뇌는 또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와 척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게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이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심장과 혈관, 그 다음에 뇌와 척수가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양의학은 심장을 더 중요하게 봤고, 서양의학은 뇌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엄청 중요하다. 모든 치료에 있어서 심장과 뇌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심장과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된다. 몸 전체가 나빠진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이 발달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21차예요. 예, 신경판이 형성됐죠. 그래서 위에 이제 심장 영역이 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배엽 영역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만큼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과 여기서 이제 혈관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장에서 만들어진 혈관 세포들이 쭉쭉 연결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 심장에서 만들어졌죠. 심장에서 혈관들이 쭉 연결돼요.
이제 뇌가 만들어질 영역, 뇌가 지금 만들어지기 직전이고, 이쪽에는 척수가 만들어지는 영역, 여기까지 연결되고, 또 이것은 내배엽이 있잖아요. 내배엽이 밀려 들어와서 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배 밀려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이쪽 나중에 태반이 되는 영역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혈관과 심장이 만들어졌을 그 즈음이 돼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몸이 이제 각 장부와 근육, 골격들이 만들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심장도 마찬가지로 신경능 줄기세포, 신경관 이렇게 붙을 때 세포들이 쫙 나온다 그랬죠? 그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 나와서 지시를 해줘야만 이 모양, 이 기능 그런 것에 맞도록 세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신경능 줄기세포가 이게 와서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하는 지시세포 신호가 BMP라는 게 있다. BMP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윈트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죠. 소닉 해지호그, BMP, 윈트.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암 공부할 때 다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놀라우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몰라. 리틀 브레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심장에는 뇌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내재성.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뇌와 따로 이 뇌가 여기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재성 심장신경계. 그래서 심장에 뇌가 있는데 이걸 뇌라고 막 부르지는 않고 그냥 신경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은 뇌나 척수와 연결되지 않은 신경계가 심장은 따로 존재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리틀 브레인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깊이 공부하실 때는 ICNS, Intrinsic Cardiac Nervous System. 카르디악은 심장의 그런 뜻이에요. 심장 신경계, 인트리식 내부에 있는 내재한 고유한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CNS를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장에서 이 리틀 브레인, 작은 뇌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심장 전체가 이렇게 있죠. 심장 중에서 이 노란색 이게 뇌예요. 이렇게. 심장이 갖고 있는 뇌예요. 이건 남자 심장이에요. 이 여자 심장인데 이거는 이 분홍색 있죠? 분홍색. 이것이 뇌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뇌 세포수가 조금 적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은 자기 별도의 뇌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 근육이 움직이는데 칼슘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칼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몸을 움직여도 칼슘이 나와서 근육에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칼슘이 어디 주로 보관되어 있냐면은 뼈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뼛속에 보관돼 있다가 우리가 근육을 쓰면은 뼛속에서 칼슘이 나와요. 그래서 근육에서 작동을 해주고 전기적인 에너지를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그걸 쓰지 않으면 그게 다시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칼슘이 나왔다가 안 들어가면 문제예요. 안 들어가면. 근육이 약하거나 뼈가 문제가 있으면 칼슘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러면은, 뼈에서 이제, 칼슘이 부족하겠죠. 이제 그렇게 골다공증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골다공증을 치료한답시고 칼슘을 자꾸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자, 우선 오늘은 심장에 대한 건데,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심장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 자기만의 작은 뇌를 갖고 있다는 거, 또 심장세포가 있는데, 심장세포의 약 한 30%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포예요. 세포가 전기를 만들어내요. 발전소 같이. 좀 특별한 세포예요. 그래서 칼슘이 필수적이에요. 여기서는, 칼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심장을 따로 떼내가지고, 칼슘을 주입하니까 이게 움직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몸에서 따로 떼냈는데, 그죠? 불가능하죠? 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칼슘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칼슘도 중요한데, 심장은 뇌가 따로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뇌도 칼슘이 부족하면은 작동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육이야 당연히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모든 근육 운동에서. 그런데 신경계에 있어서 칼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칼슘이 없으면은 약해진다. 뇌를 강화시키는데도 칼슘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줘야 돼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칼슘이 부족한지 여부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몸에 칼슘이 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칼슘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이 다른 거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딱 접촉을 하면은 석회화가 돼요. 돌이 돼요. 돌가루처럼 돼요. 석회석이 돼요. 우리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어깨에 뭐 여기 석회화가 돼가지고 뭐 수술한다. 또는 유방에도 석회가 잘 되거든요. 유방 석회화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수술에서 떼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세포는 칼슘을 굉장히 정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요. 그러니까 세포는 칼슘이 들어가는 통로가 한 8개인가 9개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전용 통로가 따로 있어요. 다른 물질이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들어오면은 또 전용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되게 예민하게,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을, 이제 필요할 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모칼슘이나 섭취하면은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칼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음식에서 칼슘을 잘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액체로 된 이온화된 칼슘만 드셔야 돼요. 특히, 어, 병이 깊은 사람들에게 칼슘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된 액체 칼슘을 먹어야 된다. 칼슘은 엄청 중요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에도 엄청 중요하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2년 전에 골수암이 걸렸어서, 그래서는 치료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어떤 캘셈이라 약, 마시는 약 생겨서, 지난번 피검사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홀트 아동복지재단 설립하신 홀트 여사예요. 모르신 분이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나고 나서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그 고아들 돌보셨던 그분이죠. 그분이 골수암이 걸렸는데, 아니, 칼슘 먹고 다 나왔대.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혈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과 신경계, 다시 말하면 심장과 혈관, 또 뇌와 척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골수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뼈 속에 있는 암이잖아요. 뼈 속에 있는 골수잖아요. 거기에 암이 걸린 거죠. 근데 이 골수의 기원이 뇌,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신경능 줄기세포예요. 신경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칼슘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착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판이, 이중층이 삼배엽되고, 신경판 되고, 그 다음에 체질이 형성되고, 신경줄기세포가 쭉쭉 나오고, 그와 동시에 뇌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심장이 되고, 이런 과정을 한번 보시고. 아이고. 체질이 만들어지면서, 심장과 관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실 수만 있으면은 이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네. 놀랍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심장 원기세포. 심장이 되는 그 세포는 뇌세포와 동일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뇌치료, 뇌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세포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혈액섬세포들이 모여서 그것이 혈액과 혈관이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뇌배요, 장차, 장이 되는 그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원시 생식세포라는 게 있다. 엄마로부터 받은 원래 그 세포, 변하지 않은 그 세포. 그러니까 반쪽짜리 세포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 그게 내 몸의 가장 기원이에요. 그 세포를 원시 생식세포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몸속에 처음부터 따로 띄어서 잘 보관해갖고 평생 갖고 간다. 그것을 배양하고 그 세포들이 자라나고 분열하고 그것이 원기다. 그 정보와 에너지가 원기다. 지금은 정보와 에너지라는데 그 도대체 뭐야? 이제 이 생각이 드실 텐데 나중에 이제 정보와 모든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따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원판 정보와 에너지가 내 몸 속에 있다. 있다. 그것이 잘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 만일에 그것이 활성화 안 되고 운동을 멈추고 잠들어 버리면은 내 몸이 이제 식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원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뇌가 멈추어도 심장은 살아있다.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뇌가 죽었어요. 뇌가 죽었는데 사람은 살아있어요. 왜? 심장이 살아있어요. 왜 그렇죠?
뇌는 멈춰도, 다시 말하면 뇌와 척수의 지시가 없어도 심장은 작동한다. 음, 우선 이게 뇌에서 왔다는 생각, 그 다음에 뇌는 별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별도의 신경을 갖고 있다. 별도의 뇌를 갖고 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뇌가 되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와서 심장 영역으로 됐다가 그게 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세포에는 뇌의 세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은 별도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억과 감정. 그러니까 대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느낌,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느낌과 기억이 대뇌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심장도 그거를 해요. 놀랍죠? 그래서 심장이 음, 이식되면은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도 일부 따라가요. 그런 기사 혹시 옛날에 뭐 해외 토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희한하게도 식성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원래 싫어하던 거 뭐 이런 거 먹게 되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는 어떤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는데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 아이가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한 범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그 자기 죽을 때 그때의 느낌과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심장도 기억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뇌로 생각하지 말고 심장으로 생각해라. 뇌로 느끼지 말고 심장으로 느껴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심장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심장의 에너지가 나오는 손의 통로가 이게 노공, 라오공, 노공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인체 중에서 이게 전류를 재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제일 센 데가 여기 노공이에요. 라오공.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손을 잡아요.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서로의 심장의 에너지와 느낌, 기억 이런 것들이 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공에서 뭔가를 하면 되겠구나. 노공에 이게 뜸 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심장은 뇌와 별도의 자기 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장과 뇌실이 서로 같이 작동을 해요. 같이 연동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냥 크게 얘기하면 뇌와 심장이 서로 파동을 주고받아요. 주고받는데 유선 신호를 주고받는 데가 뇌실이에요. 뇌 제일 가운데에 뇌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이제 뇌척수액을 매일 한 450ml씩 만들어내요. 매일같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가 만들겠어요? 뭘 만든다는 것은 신경 아니면 혈관이에요. 혈관이 가득 들어있어요. 모세혈관이. 그 모세혈관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뇌실 안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줄기세포는 뭐냐면은 뇌와 척수와 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뇌치료, 뇌와 척수 치료에 있어서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뇌실 치료예요. 근데 이 뇌실은 항상 심장하고 서로 파동을 주고받는다. 그냥 지금은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뇌와 심장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파동으로 주고받는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뇌는 주로 기억, 감정. 그럼 기분이 좋으면은 심장도 좋아요. 기분이 나쁘면 심장도 나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한 심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심장이 약해지면 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이다. 이런 거죠. 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식물들이 쫙 있는데 풀이 쫙 있는데 만일에 어떤 벌레가 와가지고 어떤 풀의 이파리를 사각사각사각 갉아먹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벌레가 싫어하는 맛을 내요. 향기를 내고. 갑자기 막 뭔가 변화가 생겨요. 무슨 일이죠? 어떤 식물이 공격을 받으면은 자기도 스스로 방어하려고도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음, 거기도 유선 신호와 무선 신호가 있어요. 유선 신호는 밑에 뿌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음, 뿌리를 연결하는 또 그런 균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땅 속에는 식물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선 신호는 그렇게 보내고 무선 신호에서 그 주변의 파동으로 또 알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항상 유선 신호가 무선 신호가 있는데 특히 심장은 무선 신호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무선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이 맥 짚는다 그러죠. 맥법이에요. 맥법. 맥이 이제 우리 맥 짚으러 가면은 병원에 가면 이걸로 이렇게 맥을 짚죠. 이게 촌구맥이라고 해요. 근데 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밑에 충양맥, 그 다음에 여기 금맥, 그 다음에 동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형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맥을 짚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금방 그 사람의 혈관 상태, 혈액 상태, 몸 장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선으로 보내는 파동이고, 심장이. 그 다음에 그거 없이 심장의 파동도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맥을 짚을 때 사실은 노공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조금 예민해지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앉아서도 상대방의 심장의 파동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면은 그게 어려워요. 그 심장병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억,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뇌와의 동조,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다. 심장은. 그리고 심장과 혈관은 원래 하나예요. 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뇌출혈 또는 뇌경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맥힌다든가 아주 치명적인 병들이죠. 그러면은 이건 전부 혈관의 문제니까 심장하고 상관없겠지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은 하나다. 하나다.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뛰려면 그 심장의 박동을 누가 제어하느냐? 혈관이 제어를 해요. 혈관 속에는 그 센서가 쭉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게 이제 혈액이 되잖아요. 그럼 혈액 성분 중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칼슘이라든가 또 산소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양이라든가 그런 걸 다 체크를 누가 하느냐? 혈관에서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혈관이 쭉 올라가서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 분기점에서 여기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혈액의 그 성분을 쭉 분석을 해갖고 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순히 그냥 관이다 이게 아니고 혈관과 심장은 하나다. 그 안에 무수히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심장의 병은 전부 다 우리가 화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뇌와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러면은 심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현대인들은 엄청 바쁘게 살고 힘들잖아요. 힘들게 사는 과정에서 항상 심장은 열이 문제예요. 심장이 적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힘을 받으 항진된다 그러죠.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장의 파동을 낮춰야 돼요. 주파수를 낮춰줘야 돼요. 심장의 주파수를 어떻게 낮춰? 심장은 등에서 관리하거든요. 등이
척추 1, 2, 3, 4번이 관리를 해요. 척수, 그러니까 척추 1, 2, 3, 4번 안에 들어가 있는 척수, 그것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율신경이니까 지 마음대로 관리해요. 나한테 물어보고 관리하지 않아요. 심장이 너무 힘든데 조금 쉴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항진돼 있어. 너무 힘든데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호흡. 원래 이제 폐는 소장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폐가 형성이 돼요. 근데 폐의 일부는 심장이 만들 때 내려온 그 세포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하고 심장은 항상 같이 서로 또, 그러니까 심장이 뇌와 서로 소통하는 만큼 심장과 폐가 서로 소통을 해요. 그 심장의 주파수, 심장의 파동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 호흡을, 몸을 편안하게 하고 허리를 쭉 핀 다음에 가슴 펴고 고개 턱을 약간 들고 이 자세에 여기서 호흡을 잘 가다듬고 낮추어 나가면은 심장의 주파수가 낮았어요. 심장의 파동이 굉장히 안정화돼요. 네. 자, 오늘은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장과 뇌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은 이제 드디어 척수 들어갑니다.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척수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척수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척추뼈가 몇 개라 그랬어요? 척추뼈가 원래 33개였다가 사실은 이게 43개였었어요. 42개, 43개. 이 목 뒤에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 33개였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31개로 바뀌어요. 그럼 31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담당이 있어요. 담당. 자기가 만드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장부, 근육, 이런 거, 피부까지 따로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배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하나 하면은 31개를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1번부터 4번까지가 협력해서 얘가 심장과 폐, 이런 식으로 담당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흉골 몇 번, 이런 식으로 근육과 뼈와 피부까지 담당들이 있어요. 그 담당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치료법을 공부할 거거든요. 뭐 치료법은 간단해요.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뭐 고주파 이렇게 쭉쭉 문질러줘도 되고, 양줄 밀어줘도 되고, 뭐 뜸 해줘도 되고, 뭐 침 할 점 침 꽂아도 되고,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채고 어느 부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만 조금 재미없고 모레부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없으시군요. 음, 예, 그러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